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75번 문제 몇 번부터 볼 차례죠? 이거 우리가 섞여 버렸다. 자, 몇 번부터 볼 차례죠? 자, 55번인가요? 네, 5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헷갈려가지고. 자,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 미스 설명이 다 옳은 거 그랬는데 1번 지문 보니까 여러분요, 금융기관이 갑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납세무자는 설정자인 갑이다 그랬는데,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무슨 설정 등기할 때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설정 등기는 권자죠. 무슨 설정 등기는 권자입니다.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고, 말소 등기라면 그 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고요. 설정자고. 여기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저당권 설정 등기니까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 저당권자는 금융기관이잖아요. 금융기관이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1번은 틀렸는데 납세무자는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죠.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설정등기 저당권자 금융기관이다. 2번 지문은 보시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증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데 등록면허세 테마 7번 참조하시면 되고, 등록면허세 테마 7번 참조하시면 되고, 강의노트. 자, 증여로 취득했을 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했을 때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 나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땡. 그 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했을 때는 상속계실이 속한다는 말일부터 6개월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땡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고. 또 역시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할 때도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즉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지, 증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틀렸죠, 여러분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3번, 자, 요거 강의노트 등록면허세 테마 8번 참조고요. 등록면허세를 법령에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율, 요거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 납부세액의 몇 프로요? 40.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을 때 40%잖아요. 산출세가 아니고 납부세액의 40%. 맞습니다. 4번, 저당권 말소 등기하는 경우에 과세표는 채권 금액이라는데, 설정 등기일 때 말소 등기일 때 이거 잘 봐야죠. 설정 등기일 때가 채권 금액이지 말소 등기하는 거니까 건당, 건수가 과세표이죠. 건당 6,000원, 건수가 과세표입니다. 5번 집은 강의노트 등록면허세 테마 7번 참조고, 테마 7번 참조고,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틀렸단 말이죠. 취득세가 그런 거지.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요. 등록에는 등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 등록하기 전까지 지문에 나오거나 등기하기 전까지 나오거나 다 같은 말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간 상속 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근데 다만 등록면허세 예외적으로 기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등록면허세 며칠 내? 30일 이내에 이민납부한 세금 공제하고 가산세 제한금액을 공제하고 보통징수세 신고납부에 신고납부. 그때만 추가 신고납부 기간의 경우만 30일 기간 나옵니다. 등록면허세가. 그렇지 않고는 다 이렇게 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뭐하든 자,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56번 문제는 강의노트 등록면허세 테마 4번 참조고요. 테마 4번 참조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 뭐 또 나왔네, 이거.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할 경우에 등기등록일 현재, 이거 포인트죠. 취득일이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이 등록일 기준으로 하니까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 맞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잖아, 과세표준이. 근데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가액이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현하는데,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표현을 지금 동영 앞선 회차에서는
요거 자산 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이렇게 또 자산 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고 나왔고, 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이것을 이제 과세 표현하는데,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표현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타튼 간에 틀린 것은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 이거는 무조건 아니고, 표현은 자, 자산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재평가 후에 가액으로 한다 나올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표현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지금처럼 여기 표현처럼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 이게 변경된 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맞는 표현이라는 거, 이런 표현,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지금 회차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익혀두시고. 맞습니다. 1번 이게 변경된 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 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이다. 맞죠 여러분들?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꼭 소가지 없는 애들이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현하려고 소가지 부린대. 특히 가등기는 과세 표현이 부동산 가액 또는 뭐다? 채권 금액. 맞습니다. 거기다가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전부 다 1,000분의 2죠. 0.2%. 맞고. 3번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이다는데,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과세 표준은 자, 부동산 가액인데 소가지 없는 애들. 근데 세율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세 세율은 60, 20 무조건 뒤에 거예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이 8, 15,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0.8%. 보존 등기 보 8. 자, 보 8로 구대 짝퉁 구도 보 8. 보존 등기.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세 세율은 60, 20, 1,000분의 20 무조건 뒤에 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이 8, 15, 1.5%. 자, 1,000분의 15 이렇게 외웁니다. 자, 3번 맞고요. 60, 20. 4번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세는 월 임대차 금액에 소유권 이해 권리는 1,000분의 2. 맞죠 여러분들? 무조건 0.2%고. 과세 표준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임차 보증금으로 바뀌려다가 안 바뀌었죠? 월 임대차 금액의 0.2%. 5번 토지 지목 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증가한가액의 6,000원세를 정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뭐가 틀렸습니까? 건당 6,000원이지. 말소 등기 변경 등이니까 건당 6,000원이지. 증가한가액 아닙니다. 취득세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증가한가액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목 변경하는 경우에 이거 저 앞선 회차에 정리해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지목 변경의 경우에 토지 지목 변경할 때, 토지 지목이 변경될 때, 자, 취득세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지목 변경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지목 변경의 경우에 과세 표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세율 비교해 봤을 때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해 가지고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이 1억이다. 1억 곱하기 중과 기준세율 2% 적용하니까 산출세가 얼마? 200만 원 이렇게.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뭐가 되고? 건당. 매 건당. 자, 세율은 얼마고? 6,000원 적용되고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증가한 가액 6,000원이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입니다. 건수 과세 표준이고. 실제 여러분 차이점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건수고 건당 6,000원이고, 그 다음에 57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 강의 노트 7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당해 부동산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아니에요.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30일, 60일 아니라는 거. 보통 징수 아니고 뭐 한다? 신고 납부한다. 세 개 포인트를 항상 확인합니다. 2번 질문 왜 틀렸는지 봅니다.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로, 이거 또 나왔네.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상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한다. 틀렸죠?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아까
등기등록인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은 말이에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재평가 후의 가액으로 한다. 등기등록인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금액으로 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액가액 틀렸고 3번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세 납세는 원칙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작년에 들어왔지만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고. 4번 등록면허세 과세 표시는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 얘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이지. 취득세는 과세 표시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5번 대도시 중과제휴업종은 중과세지 않습니다. 대도시 중과제휴업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뭐 이런 유통업 같은 이런 것들 자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 제외하고 또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일정한 공동주택 같은 거 자 제외하고 이런 것들 제외하고 어떤 간에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작년 시험에도 요거 나왔었지만 틀렸죠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자 대도시내 중과세는 이거 과밀옥적 운영을 얘기합니다. 대도시내 중과세 한번 비교해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대도시내 중과세를 비교합니다.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으로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자 설립 등기, 설치, 등기, 전입,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는 중과세합니다. 차이점이 이거예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고. 그런데 어떻게 중과세 하느냐? 중과세율을 보면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보면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니까 표준세율의 3배 한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등록면허세는 법인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로요? 3배로 중과세합니다. 간단하지. 자 그래서 작년에 요거 2배로 바꿨나 하여튼 5배로 바꿨나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틀렸고요. 자 등록면허세는 그냥 법인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로? 3배로 간단하고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 2배를 뺀 세율이고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교합니다. 작년에는 요거 이제 물어봤었고 시험에서 지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그래서 요거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5번 지문 57번 문제 5번 지문 하여튼 요거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3배로요. 그래서 틀렸고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부터 볼게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실질과 현칙상 여러분 등기 등록 허가등과 무관하게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토지도 포함하고요. 자, 토지에 대한 지금 재산세니까 납기는 언제로 합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요. 자, 3번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구조가 분비, 비례세율,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종류별로 누진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토지 소재지거나 시군구에 납부한다. 맞죠 여러분들? 자, 세율구조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리대상 토지 분비, 종류, 별로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연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곱하여 계산한다.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죠.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1억일 때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바로 개별 공시지가가 과세표준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공정시장가비율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곱해요? 70% 곱한 얼마? 7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이요. 그래서 시험에서 앞선 회차에서 나왔던 것이 토지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분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연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OX X였죠? 반드시 개별 공시지가로 끝나면 안 돼. 거기다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곱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
4번 맞습니다. 여기 개별 공시 저 시가편에다 공정시간을 곱했으니까 5번 요약 테마 자 재산세 강의 노트 테마 13번 참조고요. 13번 참조고 국가나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자 사용하는 재산 무상사용할 때 비과세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유료유상하면 과세고요. 앞선 회차에도 나왔었고 5번 틀렸습니다. 무상사용할 때만 비과세고.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엔드 사실상 수자 신고도 안 했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자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자, 근데 여러분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상속인인데 상속 등기 안 됐지만 사실상 수자 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고된 사실상 수자고 둘 다 안 됐을 때가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연장자. 아셨죠, 여러분? 2번 봅니다. 자, 요거 강의 노트 우리가 그 2번 자 재산세 강의 노트 요 테마 이제 2번 맨 끝에 있습니다. 2번 맨 끝에. 자, 이것도 요거만 요 동네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 관련해서 재산과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시험에 나왔는데 얘만 안 나왔으니까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점유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별도 합산상 토지는 수탁자 토지 거기 맨 끝에 바탕색 박스에 있잖아요. 자, 봅니다.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상 토지와 서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X죠, 여러분들? 수탁자 고유 토지하고 신탁 토지를 왜 합산해? 합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3번 봅니다. 그런데 위 동그라미 2의 경우에 위탁자별 구분된 신탁자에 속하는 토지 경우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하고? 합산합니다. 동일한 시공간을 구역내에 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와 A 다시 토지를 신탁했을 때 위탁자별로는 합산해. 그렇지만 수탁자 고유 토지와는 합산하지 않고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물납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기준 금액은 다르다 그랬는데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할세 물납은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적어도 1천만 원 초과해야지 부동산을 물납하고 그러죠. 1천만 원 초과할 때. 그 다음에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분이 명쾌해달라는 데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 분할 납부는 500만 원 초과,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자, 허용되는 기준 금액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지난 앞선 회차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틀렸는데 쓸 것인데 다른 곳에서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OX예요. 다시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받아 물납할 수 있다. OX요. X입니다. 뭐 틀렸어요? 국내 소지하는 이거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당해 재산세 부과는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는 거지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 틀리다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재산세를 내릴 게 있으면 노원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는 거지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을 물납하면 제주도에 있는 거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죠?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 이런 거 주의하고 많이 틀렸었던 거.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봅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사유 발생일이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신고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에도 이거 자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거나 이럴 때 그런데 과세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런 신고해주기. 앞선 우리 회차에 나왔었어요. 3주차에 나왔었나? 그래서 과세기는 6월 1일부터 10일 이내 이런 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재산세 문제에서는 뭘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자, 이거 징수 편일로한 신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5번 질문도 확인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바꿀 수도 있어요. 재산세는 항상 그러면 언제부터요? 과세기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60번 문제 봅니다. 자, 재산세 강의 노트 테마 2번 참조고요. 다음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하는 경우 토지용 구분에 대한 연결이 다 틀린 거.
우리 앞선 회차에서는 세율 구조, 누진세율 되는 것이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비슷하게 토지용구분. 자 봅니다. 1번에 시의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일반용 없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법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여러분 원래 일반 건축물은 면적을 봅니다.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인데 하여튼 토지용구분 문제 풀 때 자,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종합합산. 2번 또 나왔네요. 상가 건축물의 시가 편액이 부속 토지 시가 편액이 몇 프로?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이거 나오면 항상 바닥 면적을 물어보는지 저의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물어보는지 잘 보라고 그랬죠?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가 된다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고. 자, 그다음에 3번 봅니다. 시의 주거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공장 나오면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공장 있을 곳에 있는 거에 주거 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지 않지. 공장이 여러분 집 옆에서 돌뚝에서 연기나고 뭐 냄새나고 소음 살 수가 없어요. 냄새나고. 자, 공장이 시 지역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뭐로 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돼?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이거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죠? 공장이 시 지역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된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봅니다. 4번이 2016년 개정세법이라고 그랬죠? 아이고 이거 계속 강조 드렸는데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철거 멸실된 주택의 부속 토지요. 철거 멸실로부터 6개월 이내는 어느 형의 토지를 과세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수업을 평상시 안 듣다가 늦게 오니까 이거 지금 모르잖아 지금. 어느 형의 토지를 과세한다? 이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건축물 철거되거나 주택이나 건축물이 철거됐어요. 자, 그랬으니까 나대리 상태니까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과세할 것 같은데 아니고 뭐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자 주택의 이 부속 토지요.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는 어느 형의 토지 과세한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2016년 개정세법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4번. 5번은 맨날 나온 거네. 뭐. 건축법 규정에서 허가받을 건축물인데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나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과세한다? 건축물은 나대지니까 뭐로 봐?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항상 재산세는 토지 유형 구분하게 되면 종부세하고도 연결돼서 종부세에서 과세대상에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고 분리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죠. 조율 등고리를. 그러니까 항상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해서 얘가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종부세상이 되고 분리상 토지면 종부세상이 아니고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토지용에서 작년에 시험에 들어갔지만 뭐 운수회사의 차고지라든가 유통단 자동차 운전교육장용 토지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열거하는 것들을 자, 운수회사의 차고지나 자동차 운전교육장용 토지나 유통단지 안의 유통시설용 토지, 레미콘 제점용 토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장용 토지, 또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또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또 그 다음에 방송국이나 체육관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자,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런 것들. 자, 건설기계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인데 공지 상태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뭐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는 토지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시험에서 얘네들 중에서 막 뽑아서 내요. 엄청 많은데 그걸 갖다가 치사하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규칙성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업종의 특성,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을 상상해봐요. 모습을. 운수회사에 차고지 나오면 차고지를 상상해보라니까. 귀사분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고 빈 땅이잖아요. 그렇지만 버스, 운수회사 할 때 버스나 택시 세워주는 공간, 사업용 토지죠. 다 자동차 운전하는 토지도 자, 코스형 연습장, 주행 연습장 그 빈 땅이지만 그런 것들. 건설 뭐 5개 건설기계 주기장 5개 작업장 토지,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거 건물에서 할 수 없잖아 이거. 자, 실외에다 세워놓고 해야지. 그러니까 일정 면적까지는 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 그런 것들 나오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야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해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공익목적 임야죠. 그러니까 뭐로 과세? 분리대상 토지. 분리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니고 이런 것들. 뭐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주의합니다. 61번 문제, 61번 문제는 앞선 통영 회차에 나왔던 것을 갖다가 숫자만 바꿔가지고 상업지역이었는데, 아이고, 문제 이거 잘못 출제했네? 61번 문제 한번 봅니다. 문제가 잘못 출제됐네요. 아이고, 이거.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에서 국토의객 및 이완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을 뭐로 바꿔요? 공업지역으로 바꿔요. 공업지역으로 바꿔. 공업지역으로 바꿔놓고요. 도시역 내 공업지역에 있는 일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자, 그에 딸린 토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일 때 종합합산상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정비율은 4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걸 공업지역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몇 번의 정답입니까? 이미 답을 안다고 그랬지 참. 소용이 없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우리 앞선 회차에서 이거 상업적으로 나왔던 거 숫자만 바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숫자만 바꿨는데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 문제에서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게 상가가 있는데 공업지역이 있대요.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은 이게 4배고요. 상업지역은 3배예요.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시고요. 상업지역은 3배,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이 공업지역은 4배고요. 바닥 면적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00? 네, 자, 바닥 면적이 200. 자, 그리고 바닥 면적이 200이고 제곱미터고 전체가 지금 몇 제곱미터예요? 1500제곱미터. 자, 그러면 일단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2내일 때 별도인데 그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별을 곱해서 그래요. 2, 4, 8, 8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 면적, 기준면적 2내고 종합 합산 면적은 전체 1500에서 자, 800을 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 몇 제곱미터입니까? 1500에서 800 빼니까 얼마? 7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면적이고 분리상 토지 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고 요거요.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똑같이 내는데 설마 틀리진 않았겠지? 숫자만 바꿨는데.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6년도 고지된 재산세. 자, 고지서 내역이다. 내역이 담자료 같은 경우 분납 최대 가능 금액으로 오른 거였습니다. 요거 강의노트 재산세 테마 12번 참조고, 12번 참조고. 자, 재산세액이 900만 원이고 지역자원시설세 1,800만 원이면, 자, 분납은 납부할 세액, 재산세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재산세액은 순수하게 재산세액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산세액이 900만 원이다.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기내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얼마? 400만 원. 맨날 했죠, 여러분들? 2번이 정답입니다. 63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 재해 등으로 재산세 세율 중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되는 바에 따라서 5년간 표준세율의 50%면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5년간 틀렸죠, 여러분들? 자,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50% 범위 내에서 그 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자,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거지. 여기 5년간 틀렸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해 연도에 한해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2번 고유소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예요.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애들 소액 징수 면제.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자, 그래서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게 틀렸죠? 2,000원인 때는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건. 3번 재산세 도시역분 적용 대상은 도시역 밖이든 도시역 아니든 관계없이 토지와 주택에 하나에 적용한다. 틀렸죠? 옛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된 건데 도시계획세는 예전에 도시지역 내 도시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걷는 세금이니까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시역 밖 틀렸고 또 토지와 주택에 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빠졌어요? 건축물.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자, 요거는 재산세, 요거 테마 2번, 강의노트 테마 2번 맨 끝에 또 나오는 건데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O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A 상가 토지를 갖고 있고
비상가 토지도 갖고 있어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그러면 원래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원래 합산과세하잖아요. 소유자별로. 예? 토지.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과세하는데 이 비상가 토지가 만약에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예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경감되는데 A 상가 토지 합산하면 얘를 상가 토지긴 하지만 얘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게 되면 얘랑 A 상가 토지 합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되는데 얘랑 합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얘 상가 토지라 할지라도 얘를 별도 합산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세가 비과세거나 면제 경감되면 별도 합산상 토지로 보잖아요. 또 종합 합산상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일 때는 종합 합산상 토지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다시요. 재산세가 비과세거나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일 때는 얘를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보지 않습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예.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4번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게 맞습니다. 5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있으면 과세의 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 다 마침표 앞선 회차에서 나왔었는데 또 나왔네. 많이 틀렸더라고 이거. 틀린 걸 보니까 요 또 5번을 요걸 옳은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아니 옳은 거 고른 문제에서 5번을 옳은 것으로 고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제했습니다. 틀렸죠 여러분들? 개별 공시가에다가 반드시 뭘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해야지.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표준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할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우리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과세평결정 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재산세에서는 자 토지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가총액에다가 토지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곱하고? 예? 70% 곱하고. 주택은 자 시가총액에다가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곱하고? 60%. 여기에 별장이든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주택은 재산세에서 무조건 60%예요.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자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곱하고? 80% 곱하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 지금 요 가운데 제가 사실은 누가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노원 만약에 제 강의만 계속 꾸준히 들어왔던 분만 있고 강의 노트가 딱 지금 준비되어 있는 분만 계시다 그러면 강의 노트를 보면서 쭉쭉쭉 몇 페이지 보면서 참조 보고 넘어가고 그러면 해석하기도 빨리 하고 빨리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하면 빠른데 시간이 2시간에 끝낼 수 있는데 못 끝내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 제 강의 그동안 안 들었던 우리 청춘 우리 자 수강생분들 50대 60대 우리 청춘 수강생분들 오셨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데 자 어떡하네 하나라도 저기 하시려고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냥 생무시하고 제가 막 그렇게 바보릇하면 적응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배려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 청춘 50대 60대 우리 청춘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이런 거 외우셔야 돼. 이런 거는. 안 외우고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제가 외울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드리고 비교해드리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헷갈리는 것들을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비교해드리고 자꾸 반복해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끝까지 그냥 안 외우시면은 방법이 없어. 시험에서 이걸 바꿔서 막 나오거든. 예? 자 별장에 재산세 같은 개별주택 가격에다가 공정시장 70% 곱한다고 바꾸기도 하고 막 이렇게 숫자를 바꾸거든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지 이거는.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는. 자 그래서 외우시고요. 자 봅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6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강의노트 테마 6번하고 7번 참조하시면 되고 재산세 강의노트 테마 6번 7번 참조하시면 되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1번에 자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과세기율 현재 시가총액에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반드시 얘네들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총액에 공정시장가액 곱하는 거. 자 2번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과세표는 개인 소유와 구별 없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OX예요. 지금 보면은 단순 암기식 문제도 있지만 지금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압축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바로 이래요. 지문이 길지도 않지만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지문들이 최근엔 또 단순 암기식 문제도 나오고 숫자 바꾸는 거. 그런데 또 이렇게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이런 문제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지문들이. 자,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 법인 소유재산이든 개인 소유재산이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재산세 과세표는 뭐로 결정해요? 시가 편익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게 토지건축물 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도 곱하는 거고요. 선박항공이 안 곱하고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시가편익 기준하고 둘 다. 3번 분리상 토지 세율 구조는 뭐라고요? 분비. 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맞죠, 여러분들? 예. 4번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건축물은 뭐라고 써요? 세율 구조가 건비. 건축물은 건비. 아이고, 지난번에 앞서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예. 토지는 세율 구조가 토지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로 별로고요. 불상토지는 비례세율이고 종합부상은 별도한 누진세율이고 건축물은 뭐라고요?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지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주택은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요거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0.1%부터 0.4%까지 0104 몇 단계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데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로 합산해요? 주택별로예요? 주택별로.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도 주택별로 건물과 토지 합산하는 과세 표준액에 대해서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그래서 주택별로 건물과 토지 합산하는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그 소유자별로 소유자별 합산하고 건물과 토지 합산하는 과세 표준하고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주택별로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이름 틀리고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별로 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토지의 세율 구조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은 세율 구조 건비 비례세율만 적용돼요. 건비고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 별장 이외 주택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요거 4번이 틀렸습니다.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요. 5번 또 여러분 주의하셔야죠. 자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재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부속토지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건물과 토지 시가 편익이 6대 4다 그러면 나온 세액에 대해서 6대 4의 비율로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이러면 틀려요. 예?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눠서 건물과 토지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65번 문제 봅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맞아요? 자, 종부세 강의 노트 테마 7번 참조고. 종부세는 납기가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11일부터 15일이에요. 재산세가 이런 거지. 슬쩍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숫자만 보시는 분들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요. 1번 틀렸고. 2번 지방세법상 살성산에 해당하는 별장과 분리상 토지는 과세상이 아니다. 그쵸, 여러분들? 종부세 별장 제외되고 분리상 토지 제외되고요. 3번 법령이 정하는 합산배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한 채만 보유하는 경우에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봐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분, 자 종부세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결정 시 3억 원 기초공제해주고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해주는데 그럴 때 여러분요, 요거 주택수 1세 주택자 주택수를 계산할 때 자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요거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세 채 있는데 하나는 거주주택이고 하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고 신고한 주택이고 하나는 등록문주택이면 집이 세 채에도 1세 몇 주택자로 봐? 1주택자로 본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4번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에서 납세무가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신고납세 선택하면 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예, 원칙은 결정에서 확정되지만 자 5번 공장용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 하여튼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66번 문제 봅니다. 고자 갑의 종부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2번 지문은
강의노트 테마 4번, 종부세 강의노트 테마 4번 참조하시고요. 종부세 강의노트 테마 4번 참조고 1번 봅니다. 갑이 을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혼난 날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노부모 동고부양하기 위해서 세대 학과했을 때는 학과한 날부터 역시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동그라미 2번이요. 위 일의 경우에 갑이 단독수 1세대택자이면 과세 표준 계산할 때 혼인은 5년 동안은 자 기초공제 3억 원 이런 거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연령별 보기한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은. 3번 재산세에서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 과세상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분리상 토지는 아니죠. 별도 종합만 대상이지. 4번 지문 봅니다. 4번 지문은 강의노트 역시 테마 4번 참조고요. 강의노트 종부세 강의노트 테마 4번 참조고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 연재 3년 8개월 보유한 경우에 산출된 세액에서 100분의 20을 공제받을 수 있다. O, X예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이거? 왜 틀렸어요? 1세대 1주택자 보유한별 공제, 연령별 공제 같은 거 받을 수 있는데 왜 틀렸어요 이거? 과세기준 연재 3년 8개월이니까 5년 보유를 못했잖아요. 보유한별 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일 때 40%예요. 5년 이상 보유했어야 된다는 거 꼭 항상 확인해야죠.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보유통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종부세에서 1세대주택자 연령별 이거 참 보유한별 공제는 5년 이상 보여야 됩니다. 5번 갑의 납세,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다. 국세니까 거주할 때 납세지는 어디로 갑니까? 주소지입니다. 67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종부세법상 종부세가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아니지. 건축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종부세는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합니다. 건축물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건축물 종부세가 아닌데. 2번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및 분리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분리대상 토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 합한 금액으로 구분하고요. 3번 분할납부는 허용되지만 물납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답은 쉬웠습니다. 4번 봅니다. 4번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며 종부세는 주택별로 과세한다. 뒤바꿔져 있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여러 개의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데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을 납세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뒤바꿔져 있습니다. 틀렸고 5번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 세부담상은 100분의 150이고 종부세 세부담은 100분의 130이다. 이것도 뒤바뀌었죠? 재산세 세부담상한선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3억이든 6억이든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150%. 주택만 재산세에서는 서민들 관계됐으니까 공시가격 3억 원이 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 원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하면 몇 프로? 130% 상한선하고.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고. 자, 그래서 뒤바꿔져 있습니다. 지금. 68번 봅니다. 거주자 갑이 2016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는 언제를 취득 시효합니까?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 시효했어요? 증여 계약일. 증여 계약일.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2번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분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다주택자도 100주택자든 2주택자든 자 장경제 등기되고 2년 보유상 2년이래 3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도 장경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국유에 소지하는 주택이라면 주택수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로 인한 소득세를 과세한다. 자 임대소득에서 부동산 임대부에서 국유에 소지하는 주택 요거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과세가 되죠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부에서. 자 그 다음에 맞고요. 4번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공제와 기본공제 둘 다 적용을 배제하죠. 미등기 양도하면 자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장기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 금액이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중간에. 5번 양도소득세 테마 20번 참조고요. 만약 상속받은 경우라면 앞에서 이 동영 우리 저 3주차에서도 이런 사례 문제 나왔었는데 상속받은 경우라면 양도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보유자는
자, 상속계시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는데 1주차에 나왔었나? 하여튼 자, 요거 틀렸죠 여러분들? 언제예요?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한 기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계시로부터예요. 장기분제 적용시든 일설득 비유가세 판단 같은 거 할 때든.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자 보유한 기산합니다. 취득일로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상속계시를 틀렸고요. 자 그래서 세율 적용할 때 상속인이 8개월 보유. 세율 적용할 때 그래서 자,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어떤 주택을 양도하는데 피상속인이 만약에 2년 보유, 2년 보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자 8개월 보유요. 8개월 보유했어요. 그러면 자 주택인데 양도세 적용되는 세율은 6에서 38% 정도예요, 40% 정도예요.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 8개월,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 2년일 때, 자, 요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고요. 세율, 양도세 세율만 따질게요. 세율이 자, 40% 정도예요? 아니면 6에서 38% 정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일반적으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거 3년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자면, 자, 장기 보유등재 적용 시에는 장기분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장기분제 적용 시에는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산이니까 상속인의 보유한만 갖고 따지잖아요. 8개월.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기분제 못 받아요. 근데 기본분제는 무조건 받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자 세율 적용 시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하는 기산하니까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이 주택은 6에서 38% 세율 적용하는 거고. 앞선 회차에서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도형 문제 이거 알고 있는 줄 묻는 문제를. 이거 다시 한번 그런 의미라는 거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5번 틀렸고요. 69번 문제 봅니다. 요 69번 문제는 자 양도소득세 테마 1번 참조고 양도세 테마 1번 참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양도세 테마 1번이 아니라 맨 끝에 종합소득세 테마 1번 참조고요. 종합소득세 테마 1번 참조고. 자, 다음은 2010년도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고자의 부동산 임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임 그랬습니다. 1번에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주택수 관계없이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가 기준시가 9억 초과했으면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주택수 관계없이. 맞죠 여러분들? 예. 지난번에 다 정리해드렸는데 상가 임대했을 때 주택과 관련한 거. 2번 봅니다.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인데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전세권, 임차권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이죠. 지역권과 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고 지역권과 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 임차권과 전세권 대여소득이 뭐라고요? 사업소득. 다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예. 말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거 맞고요. 2번. 3번. 해당 과세 기간에 총 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들렸죠 여러분들? 예. 얼마? 2천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입니다. 2천만 원. 이런 거 반드시 외워두셔야죠. 예. 2천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고. 3번 틀렸습니다. 4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을 사용하고 받는 대가는 어떻게 하고요? 이런 것도 사업소득입니다. 이런 것도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자, 그래서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고 받는 대가도 사업소득이고. 5번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일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맞죠 여러분들? 자, 국세에서는 종부세든 양도세든 부동산 임대업에서든 국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근데 재산세에서는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하고 구기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과세형평을 해서. 그래서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처럼 취급해. 한 가구마다 동평 일구의 주택으로. 근데 국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70번 문제 강의노트 양도세 테마 18번 참조고요. 강의노트 테마 18번 참조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장기 보유통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였습니다. 단 고자가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토지 건물의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한 것이어야 하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한다고 앞선 회차에서 나왔었고, 자, 공제상 아닙니다. 원조원 입주권만 말하는 거지. 2번 등기된 전세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과 양도 소득 금액이 일치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얘기인지. 우리 양도세 계산 과정 그러면 이거죠? 가, 필, 차, 장, 자, 소입니다. 소기과인데, 그랬을 때 소기과인데, 가필상 소기과인데, 그랬을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등기된 전세권을 양도해요? 전세권은 장기분제 대상이 돼야 한대요. 전세권은 장기분제 대상이 돼야 한대요. 장기 보유등재 대상 그러면 항상 절 보세요. 국내에 소지하는, 국외 안 돼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미등기 안 되죠?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그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요 지상권은 대상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지상권은 장기분제 대상이 아니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 차익과 소득 금액이 어떻게 합니까? 일치합니다. 양도 차익과 양도 소득 금액은 어떻게 한다? 일치합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계산 구조 관련한 거 나오면 옆에다 써놓고서라도 해서요. 자, 그다음에 자, 3번 봅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섬용 토지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 무조건은 아니고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세율도 비섬용 토지는 무조건 16에서 48% 정도 되는 거 아닙니다. 비섬용 토지도 미등기 양도하면 70이고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유해서 6에서 38% 적용될 때 또는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내 같은 데서 양도하면서 이게 6에서 38% 기본세율 적용될 때 10% 가산해가지고 16%부터 48%가 적용되는 겁니다. 보유량과 관계없이 무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거 주의하고. 하여튼 3번 그래서 이거 맞고요. 4번 과세되는 고가주택인 1세대 주택의 경우에 장기 봉제 적용을 배제한다. 아이고, 답은 허망하네.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주택, 대표적인 고가주택 같은 애들 장기 봉제 특별공제를 왕창 해주죠. 네? 보유연수에 8%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양도세 몇 프로? 24%부터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확대 적용. 자, 배제한다 틀려요. 5번 법령이 정하는 비섬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의 시도가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자, 2016년 언제? 1월 1일부터 보유하는 계산한다는 거. 그죠? 이게 이제 내년에 바뀔 예정이에요. 실지 취득일로. 그렇지만 실지 취득일로 내년에 바뀔 예정인 거지. 올해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요게 맞는 얘기예요. 자, 71번 문제 봅니다. 요 강의노트 테마 16번 양도세 테마 16번 참조고요. 16번 참조고. 자, 요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비슷한 문제 또 한번 풀어봤었고. 어떤 우리 수강생분이 에듀프로학과 수강생분이 저한테 그 홈페이지에 질문했던 게 보니까 우리 1주차 우리 동영 1주차 문제 35번 문제 그 75번인가요? 75번 또는 35번 문제 요걸 갖다가 요거 이제 25회 시험하고 똑같다는데 아니에요. 자, 쌍방 동일금 적용 원칙 적용해 가지고 나왔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쌍방 동일금 적용 원칙이니까 양도가액이 불분명해서 매매사가의 감정가의 기준시가 매감기 매매사 감정가 기준시가 적용해야 되는데 매매사가의 감정가액이 없어서 기준시가 양도 당시에 기준시가 요게 기준시가 기준시가 2억이었나 하여튼 2억 원을 자, 양도가액으로 정했어요. 그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자, 요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적용할 때 매매사가의 감정가액이 있어도 요걸 취득가액을 뭐를 적용해야 되느냐? 얘도 취득 당시 뭘 적용해야 돼?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1억이었고 자, 여기다가 이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이 문제 25회 시험하고는 다른 거였어요. 어떤 질문하신 수강생분 계셨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쌍방 동일금 적용 원칙.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한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 문제가 우리 동영 1주차 35번 또는 여러분들은 75번 문제가 그 문제였습니다. 그런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요 71번 문제는 또 어떤 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토지를 2016년도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해서 추계 방법으로 양도차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애초에 이건 딱 정해놨어요.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중에서 환산가액으로 할 때 필요비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가액 3억이고 개별공시가 2억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합니다. 그럼 취득가액 불명하니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어떤 순서로? 매감, 환기인데 여기서는 환산가액 구하라고 딱 그랬고요. 그 다음에 5년 보유한 중 자본적 출액 500, 양도년 직접 직출액이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이 문제를 한번 풀게요. 아유, 그냥 쭉 끝내려고 그랬, 좀 더 해서 끝내려고 그랬더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좀. 양도가액에서 필요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할 때요. 지금 이 문제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이 있습니까? 예? 실질거래액이 확인되지 얼마예요? 3억 원.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인데 취득가액이 원래 확인되면 실질취득한 가액으로 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데 취득가액이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자,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서 추계 결정하느냐? 매, 감, 환, 기 또는 기준시가로 이렇게 순서로 매감한기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그럴 때 이 문제에서는 아예 환산가액으로 하라고 딱 문제가 나왔어요. 그럴 때 취득가액이 불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그냥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합니다. 자, 그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하는데 그럴 때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기 감정가액을 정합니다.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여기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3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예요?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예요? 1억. 자, 그러면 3억의 2분의 1이니까 3억의 절반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 자, 그래서 환산가액은 1억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 환산가액 1억 5천만 원에다가 기타, 필요경비상 공제를 해야 되는데 필요경비상 공제는 우리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3, 7, 1.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났을 때 며칠 되기 전에 애 낳고 가면 부정탄다? 3, 7, 1.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하는 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0.3% 불이익은 있지만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예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이잖아요. 1억에 3%니까 얼마입니까? 300만 원. 자, 그러니까 300만 원이니까 자, 요거 1억 5천만 원 플러스 300이니까 1억 5천 300만 원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강의 노트에 필요경비 산정 원리 다 나와 있어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요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자, 양도비용. 이거 25회 시험 때 이제 이거 환산가액으로 했을 때 이거 이제 묻는 이 문제였어요.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실제 들어간 양도비용 요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이 금액이 크면 이 금액으로 요거보다 비교해서 요게 크면 요거로 할 수 있다. 그 말은 결국은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 공제 요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이 금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큰 걸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지금 합치니까 얼마예요? 실제 들어간 자본주가 양도 비용 합치니까 얼마나 나와 있어요? 합치니까 얼마냐고 여러분? 아니 더하기 빼기도 안 되는 하여튼 오늘 오전에도 그랬지만 내가 오늘 오전판도 빼기 저기하고 회차가 좀 달라가지고 제가 빼기 했는데 저 빼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억에서 1억 5천 빼니까 얼마냐니까 갑자기 멍하고 이거 3%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3% 얼마냐니까 멍하고 더 이상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어떻게? 자, 그런데 얼마입니까 이거 합치니까? 900만 원? 자, 900만 원이면 둘 중 이건 1억 5천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 공제 합친 금액은 1억 5,300만 원이고 900하고 비교하니까 둘 중 어떤 게 더 커? 이게 더 크지.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 공제 합친 금액이 더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억 5,300만 원을 필요경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3번이 정답입니다. 7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예, 쉬지 말고 마저 그냥 좀 더 해가지고 끝내겠습니다.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자, 목 운동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합니다. 정성스럽게. 반대로 돌려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니, 그래서 제가 빼기가 안 되냐고 엘리베이터 타고 들으면서 빼기가 안 되냐 그랬더니 빼기는 그래도 조금 되긴 되는데 곱하기는 진짜 안 돼요. 아니, 수강생들은 엘리베이터 탄 수강생들이 곱하기는 진짜 잘 안 돼요. 막 그러면서 얘기하더라. 장기 보유특공제 같은 거 할 때 특히 예? 보유연수에 3%씩 해가지고 뭐 7년 보유했을 때 몇 프로냐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3, 7, 21이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막 그게 잘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집에서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시는데 이상하게 여기 나와가지고 앉으면 이렇게 예? 좀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런 겁니다. 자, 집중력이 이제 고도화되고 초능력이 발휘되는 실전에서는 안 그럴 거예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자, 72번 문제 빨리 한번 볼게요. 72번 문제는 거주자 갑이 2016년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이거는 테마 24번하고 양도세 테마 24번하고 25번 참조고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예정신고는 양도 이거 또 나왔네. 예정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내 주택 소재 관할 세무서야 한다. X죠? 뭐가 틀렸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또 틀린 게 있어요. 또 틀린 게 뭐가 틀렸어요? 또 주택 소재지 아니잖아요. 국세니까 거주할 때 어디로 가야 돼? 주소지 관할 세무서야 합니다. 두 개의 부분이 틀렸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거주의 주소지, 거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야 합니다. 2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할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생략할 수 있다면 틀려요. 하여야 하고. 근데 3번은 또 비교해서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번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를 중대상 자산에 대한 근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도 그렇소. 법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지문이죠? 4번.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또 비교합니다. 강의 노트 테마 25번 참조고요.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 지문 비교합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나 하여야 한다.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으니까 어떤 게 나중이에요? 허가일이 나중이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해야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틀렸죠?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아까 취득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언제?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아셨죠?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수익이 있는 거주자 갑이 국내 소재하는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 예산 부인과 관련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이거 뭐 또 글자도 빠졌네. 이게 오늘 첫 진도다 보니까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무엇과 그와 특수관계인 고자인 A와의 거래가 갑과로 한번 해볼까요?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갑과 갑자가 빠졌네요. 자,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갑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거자인 A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갑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자 당연히 해당 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죠. 이게 부당해산 부인 특례입니다. 2번 토지 시가를 10억 원으로 할 경우에 이를 9억 원에 양도했다면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은 9억 원으로 한다. 자 테마 강의노트 테마 23번 참조고요. 테마 23번 참조.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특수관계자 간의 여러분 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반드시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 간이죠.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높게 고가로 양수했을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했을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했을 때 그래서 이거 특수관계자 간인지 꼭 확인하고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어야지 높게 양도하면 특례 적용 안 되죠. 또 높게 취득했어야지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되니까 헷갈리니까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도 저가양도 고수 고가 양수해야 됩니다. 다시 에브리바디 시작.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 경우만 특례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어요. 자 그런데 저가 양도인데 무조건 아니고 부당해산 부인 특례 적용되는지 판단하려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 나거나 여기서 얼마 차이나? 1억.
그러면 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는 따져봐요. 10억이 5%니까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가격으로 합니까? 시가로 해야지 시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질 거래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합니다. 그래서 얼마? 양도가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부당행위 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가 아니라 적용됨으로.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으로 양도가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틀린 게.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으로,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적용됨으로 양도가액은 얼마로 한다? 10억 원으로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3번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액의 차액이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이나 시가의 몇 프로? 5%에 상당한 금액 이상일 때 한해서 적용하고 4번 갑이 특수한 게 있는 을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이 출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고 5번 위 사의 경우에 시가는 상속 중에 세법 규정을 적용해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시가로 한다고 할 때 시가는 74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당예산 부인 특례 반드시 잘 알아둡니다. 원래는 이율과세 특례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원래 25회 시험 때 이율과세 특례 문제가 나왔으니까 26회 시험 때 부당예산 부인 특례가 나올 차례였는데 작년에 아예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올해는 사실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은근히 강조를 드리면서 다만 또 이따가 나오지만 이율과세 특례에서 또 개정된 내용이 올해 있기 때문에 73번하고 76번 문제를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73번 문제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나 76번 문제를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올해는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를 봅니다. 힘내시고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그러는데 1번 이혼의 위자료 지배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했다. 이혼할 때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위자료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은 자 양도에 당하죠? 부동산 위자료 주면 왜냐?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자 양도에 당합니다. 근데 단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고 내 거 내가 찾아갔으니까 맞죠? 이혼의 위자료 지배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당하고 근데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 시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고 내 거 내가 찾아갔으니까. 자, 2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예가 뭐냐고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거기다 써놓으셔야죠.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얘네들이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대상이 되고. 3번 아이고 답은 구하기 쉬웠네.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강의노트 테마 8번 참조고 강의노트 테마 8번 참조고 지상경계를 함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는 이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대상 아니고 4번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당하지 않지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하면서 대가관계가 있을 때는 양도에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전. 자, 이것도 양도에 당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 수행이 되고요. 시동생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는데 계약금 치를 때는 시동생명의로 했다가 잔금 치르기 전에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예들을 들어드렸는데 생각이 안 나는지 나는지는 잘 생각해 보시고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단 아래 자산은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 등기된 것을 가정하고 국내에서 자산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번이요. 1세대 3주택자가 그중에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50의 양도세 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1세대 3주택자든 100주택자든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다주택 포함해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자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라고요? 40%입니다. 다주택도 40%예요. 1년 미만이면. 1년 이상만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6에서 38% 추가 누수율이고요. 자, 그래서 1번 이거 틀렸습니다. 강의노트 테마 20번 참조하시면 되고요. 강의노트 테마 20번 참조하시면 되고 2번 집은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 여러분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려? 골프용권. 얘네들은 좌우지간이죠? 좌우지간, 보유기간 같은 거 관계없이 6개월 보유했던 뭐했던 좌우지간 뭐라고요? 6에서 38% 추가 누진세를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들? 좌우지간입니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 좌우지간 추가 누진세입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3번 비고자는 국내 소지하는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여러분 마돈나도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고자도. 국내 자산 양도는. 4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청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양도가액 원칙적으로 양도자 왕세자 간에 실질은 거래한 가액으로 실거래가로 양도차 계산해야죠. 76번 문제, 하여튼 올해 요 73번하고 76번 문제를 요 부분은 양도소득 예산 특례에서는 잘 보셔야 돼요. 76번 소득세법상 고자 갑은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배우자인 고자 을에게 증여했고 을은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다음부터 몇 년 내? 5년 내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자, 강의노트 테마 23번 참조고요. 23번 참조고. 갑의 취득 당시 가액이 2억이고 을이 증여받을 당시 가액은 5억이고 병에게 양도한 가액은 7억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항상 이율과세 특례가 나오면 쭉쭉 내려오는 그림이죠. 뭐 여러분들 쭉쭉 내려오는 그림. 자, 그래서 이율과세 특례가 나오면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고 제3자. 자, 그래서 쭉쭉 내려오는 그림. 네? 그래서 배우자 직계민서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돼요? 5년 내. 자, 지난번 앞선 회차에서는 이거 7년이 되는 때 양도해가지고 특례 적용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도 잠깐 주의해서 보시고 5년 내 양도를 했을 때 이율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무조건 얘는. 누가 납세무자예요? 수증자. 내가 납세무자고. 자, 근데 취득 가격이나 취득 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보유기간 같은 거 판단할 때도 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고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하고. 근데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 특히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아요. 기납한 증여세는. 근데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자와 수승자는 증여자, 수승자는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무가 없고 이거잖아요. 이게 이율과세 특심의 핵심이에요. 납세무자는 수승자인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신다 누굴 기준 판단해? 증여자. 예?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답 고르는데 사실 정이 없어요. 자, 봅니다. 그래서 1번 양도세 납세무자는 여기서 갑이라고 했는데 틀렸죠? 누구라고요? 을. 수증자 을입니다. 2번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5억 원이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해요. 그러니까 얼마? 2억. 그 다음에 양도가격은 7억이니까 양도차익은 얼마가 돼야 돼? 5억. 자, 그래서 저 틀렸습니다. 취득가액은 2억이고 양도차익은 5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3번 장기 보유경제액은 토지 양도차익에 을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아니고 증여자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한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장기공제 받을 수 있냐 이런 거 따질 때 여기 보세요. 증여자가 예를 들어서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이 3년이고 수증자가 보유한 기간이 2년이면 장기공제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받을 수 있죠? 증여 받은 날부터 보유한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니까 일반적인 토지라고 했을 때 몇 년 보유한 거예요? 5년. 그러니까 3호, 15% 공제를 장기공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장기 보유경제 적용시든 세율 적용시든 이율과세 특례는 다 어느 때부터 보유한을 계산한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니까 몇 년 보유한 걸로 따져? 5년. 그래서 장기공제 공제율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일 때 3호, 15% 공제율 정도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렸습니다. 3번은 갑이 자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한별 공제를 곱하고 4번 갑과 을은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고 5번 보세요. 이게 2016년 개정세법이에요. 꼭 알아둡니다. 양도소득의 비과세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1세대 여기 저를 보세요. 1세대 1주택인 수증자 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한대요. 어차피 비과세니까. 근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특례 적용 안 하면 응용돼서 나올 때는 특례 적용 안 하면 자 이건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특례 적용 안 하면 납세무자 수증자인데 취득가격의 취득신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특례 적용 안 될 때는 헤헤 앞에서 했었잖아. 특례 적용되면 취득가격으로 취득시는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하고 특례 적용 안 되면 수증자가 취득한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하고 보유기간도 이때부터 시작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양도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1세대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2016 개정세법. 넘어갑니다. 77번 문제. 77번 문제를 보시고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율과세 특례니 부당해상 부인 특례 잘 모르겠으면 73번하고 76번 문제 내용이라도 반드시 소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답은 나왔다 그러면 답은 고를 수 있으니까. 77번 문제.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단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겠습니다. 1번에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이 아니지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다. 미등기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의 대상이 되죠?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고 맞고요. 양도소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 보유한 관계없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소득별로 각각 연은 얼마? 250만 원. 그래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를 전부 합치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 250.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각각 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봅니다.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경우 장기문제는 배제되지만 양도 기본공제는 지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골프용권이요. 장기문제 배제되죠? 장기문제 대상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골프용권 아니잖아요. 자, 근데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 보유한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고요. 골프용권. 4번 교환하는 농지가액이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인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없다 하는데 우리 쌍방 우리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를 봅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를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 자,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요? 5억. 5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 교환 분합하는 요 쌍방 토지요. 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요건. 교환 분합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에요. 큰 편 토지 가격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돼요. 이 차액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하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10억의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이고. 그러면 이 차액이 이 2억 5천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선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농지와 B농지는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A농지 가격은 10억이고 B농지 가격은 8억이다. 이거 했어요 수업 시간에. 자, 그러면 쌍방 교환 분합 토지가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2억. 자,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4분의 1 이하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2억 5천이고 이거. 그러면 차액이 이거보다 지금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이때는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가 있었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비과세 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요거 자, 맞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 5번 질문. 미등기 양도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는 공제에 적용받을 수 없다. 또 나왔네. 이거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들? 테마 22번. 강의 노트 테마 22번에 나오고. 잘 보세요. 아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기 결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는데 371 필요경비 계산 공제예요. 등기된 토지 건물은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몇 프로? 0.3%. 불이익은 있지만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0.3% 인정합니다. 7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강의노트 테마 11번 참조고요. 강의노트 테마 11번 참조고. 소득세법상 양도세 1세대 주택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단 모든 주택은 등기되어 있고 거저 국내 수에서 가정하고. 자, 1번. 양도인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보유한이 몇 년 이상에 대해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기간 원칙적으로 없고 2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2번.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죠. 비거주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선언됐을 때 몇 년 보유해야 되고? 3년을 보유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3번.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멍신 강림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는데 큰일 났네.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끝이 보이잖아요. 좀 힘내시고. 3번 잘 보세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거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보유하는 거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장기임대주택 특례에서 요거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주택 양도를 보는데 다만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기간 중에 보유 및 어떻게 돼? 2년을 거주해야지.
거주기간 관계없이 틀렸어요. 2년 거주해야 돼. 특이하게도 이 원칙은 지금 서울과 천수고 5대 신도시도 보유한 중에 2년 거주 요건이 있었던 거 폐지되는데 꽤 됐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장기 임대주택 등에만 이 거주택은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기간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이고 4번은 또 나왔던 거고요. 소실주택의 노후 등으로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내용치가 통산한데 이때 재건축공사에는 포함하지 않죠? 2년 보유기간 따질 때. 근데 도정법이나 주택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공사기간도 통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나왔었고요. 비교하고. 5번 양도인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같은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가 등 불기한 사유 양도하고 다른 시구로 이사할 때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2년 미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1세대 1주택인데 1년 보유, 1년 거주했는데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상업상 형편 안 되고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불기한 사유 양도하고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나 대전광역시로 주거를 이전했을 때 1년 보유 밖에 못했지만 1년 거주했었던 주택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거주했는지 꼭 확인해야 돼. 10개월 거주했었다. 그러면 비과세 못 받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3번 틀렸고 79번 문제 봅니다. 강의노트 양도세 강의노트 17번 테마고요. 17번 소득세법상 거저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자액 산정할 때 양도세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이 확인돼서 그럴 때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도 필요경비를 인정할 때 올해는 이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를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간에 요 79번 같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1번 봅니다. 취득 당시에 기납부한 취득세 필요경비 포함합니까? 앞에서 나오는데 취득 관련 조세, 취득세, 등록면세 같은 취득 관련 조세는 영수증 잃어버렸어도 이런 것들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포함하고 2번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하고 3번 상속받은 경우에 기납부한 상속세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하고 이번에 양도세 계산시 4번 기납부한 증여세도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나 예외적으로 포함되지 그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아닐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5번 매입 시 기업 회계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 차린 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한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 그 옆에다 써놓아야죠.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중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소송 화해 비용이든 감가상각비든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든 이번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가액에서 공제 빼잖아요. 그래서 앞선 회차에서 그 사례 문제 우리 풀어봤었습니다. 3주차에선가 풀어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풀어봤었고 80번 문제 봅니다. 자, 라스트입니다. 강의노트 29번 강의노트 테마 29번 참조고 국외재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국외재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실거래가가 없을 때는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국외재산도. 실거래가가 없을 때는 오를 때는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할 수도 있고요. 자, 1번 같은 맞습니다. 2번 국외재산의 양도세 금액 계산할 때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제를 적용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장기 포유통제 국외재산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가 미쳤다고 다른 나라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공제는 배제됩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국외재산 양도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장기 포유통제는 배제입니다. 3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자 분할납부는 허용되고요. 국외재산도. 4번 납세무자는 양도까지 또 나왔네. 국외재산 양도까지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 쓰고 좀 고자만이 납세무가 있고. 5번 자 국외 소지하는 자산의 경우에 부동산 양도할 때는요. 자 좌우지간이에요. 등기여부, 주택수, 보유기한 관계없이 무조건 어떤 세율이 적용돼? 6에서 38%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년 미만이어도 50%가 아니에요. 6에서 38% 적용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자 4주차까지 동역을 마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저희 잠깐만 더 마지막 멘트. 이 4주차까지 나온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소화하시면 다 여기 문제 속에 나온 내용들 시험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공부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체 내용을 한번 마지막 갈수록요 너무 미적인 것보다는 전체 내용을 쫙 한번 훑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양도소득세
아유 저는 양독세가 다 틀리고 앞부분은 다 맞았는데 양독세가 다 틀렸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제 강의 노트 요약집 강의 노트를 그 양도소득세 부분만 쭉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쭉 그냥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서 문제를 보면 훨씬 더 저 실력이 더 전체를 쭉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것들 마지막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10월 9일 날인가요? 한글날 10월 9일 날 일요일 날 베스트 오브 베스트 특강했습니다. 예. 무조건 여러와 같이 여러분들 동영상 수강생분들도 우리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노원 학원을 오시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반드시 그날 쭉 이체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래서 정리해서 저랑 같이 하고 이거 하면은 10점이 올라간다고요. 10점이. 아니 전국모의고사 아니 이거 동영모의고사 하면서 한 곳하고 안 한 곳하고 평균 10점이 차이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 딱 하면은 벌써 딱 근거가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10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때 10월 9일 날 또 백제 문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10월 9일 날 오늘이 마지막 아니고 10월 9일 날 씩씩한 모습으로 10점 올리기 위해서 다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